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명절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새해입니다. 휴일도 굉장히 깁니다. 1일부터 8일까지 쉬는데요. 그런데 12월 25일에는 쉬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성탄절은 1월 7일이라 신년 연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신년에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이렇게 긴 연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크리스마스는 왜 1월 7일일까요? 오늘은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일, 신년 연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휴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러시아 크리스마스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12월 25일은 모두 정상 출근입니다. 러시아 크리스마스는 13일 후인 1월 7일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정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이 아닌 초기 교회가 쓰던 율리우스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모든 사람들이 율리우스력으로 날짜를 셌고, 따라서 새해도 우리 달력으로 치면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18년 소련 볼셰비키 법령으로 그레고리력으로 바꾸고 1919년부터 새해의 시작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교회는 성탄절을 그대로 율리우스력에 따라 기념하기로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해 휴일 다음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가 아니고 순서가 뒤바뀐 스노브임 고돔 이 로제스트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들뜨는 연말도 아니고 러시아 최대 명절인 새해 다음에 오다 보니 좀 김이 새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무신론을 추구했던 소련은 1929년 이래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금지했고 공휴일에서도 제외했습니다. 부르조아의 방식이라면서 트리도 못하게 했는데요. 부잣집 아이들이 따뜻한 집안에서 화려한 불빛으로 트리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가난한 아이들이 창밖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트리는 부르조아의 축하 방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당시 아이들에게 트리를 만들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계몽 활동을 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1935년에 트리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전통을 다시 장려하는데요. 소련 중앙위원회의 포스티셰프가 우리는 소비에트 노동자 자녀들에게 트리 만드는 즐거움을 빼앗으면 안 된다 라는 글을 프라브다 신문에 기고하였고, 이때부터 종교적 의미는 빼고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1월 1일 새해 축하의 일부로 채택합니다. 러시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노보고드니, 즉 새해 트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크리스마스와는 다른 점이 많은데요. 선물을 나눠주는 할아버지는 제트 마로스, 즉 겨울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루돌프 사슴이 아닌 러시아 동화 속 캐릭터인 스네그로치카라는 눈 아가씨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소련 해체 이후 1991년 크리스마스를 다시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고 1월 7일을 휴무일로 하기로 했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정교회에서 종교적 의미를 빼면 크리스마스는 이제 새해 연휴의 일부일 뿐입니다. 러시아에서는 1월 1일부터 8일까지가 신년 연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는 9일, 10일이 주말이니까 10일까지 푹 쉴 겁니다. 이 기간 러시아의 모든 비즈니스는 거의 올스톱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3일부터는 레스토랑과 쇼핑센터는 문을 열고 있어 다행히 지내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휴가가 만들어진 것이 불과 10수년 전입니다. 오랫동안 1월 1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새해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1월 1일이 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8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신년에는 1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2일 하루를 더 휴일로 지정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신년에 1일, 2일, 크리스마스인 7일, 이렇게 3일을 쉬었습니다. 신년 휴일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1일부터 5일까지 휴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7일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주말 대체 휴일까지 붙으면 신년 연휴가 열흘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오래되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부터 주말 대체 휴가 없이 1일부터 8일까지를 연휴로 정하고 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연휴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지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힘들었던 지난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을 각오를 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다라는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리듯이 러시아 사람들도 꼭 하는 신년맞이 전통이 있습니다. 신년 휴일이 생긴 것이 1948년부터라 유서가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련 이전부터 있었던 것과 소련 시절 만들어진 새로운 것이 합쳐져 생긴 전통을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트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지금은 트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플라스틱 제품도 있지만 소련 시절에는 특별히 재배되어 나름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것을 보면 바로 샀다고 합니다. 소련 시절 12월에 들어서면 트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식은 종이로 만든 눈송이를 붙이는 등 수수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 제트 마루스와 스네고로치카 인형을 놓습니다. 새해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의 자리도 제트 마루스 옆입니다. 새해 맞이 음식은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새해 테이블에 음식과 포도주가 넘쳐나야 1년 내내 삶이 풍요롭고 즐겁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신년맞이 음식으로 소세지와 야채를 큐빅 형태로 자르고 마요네즈에 버물린 올리비에 샐러드, 청어 위에 감자와 비트를 얹고 화려하게 만든 모피코트 아래 청어 샐러드, 이 두 개는 반드시 준비합니다. 샐러드 외에 캐비어, 구운 새끼돼지, 오븐에 구운 치킨 등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음료는 샴페인과 보드카입니다. 디저트로는 귤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귤은 소련 시절 추운 겨울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디저트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귤의 주황색이 새해 축제를 밝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 밤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이 새해 테이블에 모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목욕을 하고 가능한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해야 1년 내내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TV에서 나오는 코미디를 보면서 지난해의 근심과 괴로움을 잊습니다. 코미디 중 1975년에 개봉된 영화 이로니아 수즈비 일리스 료킨 빠룸, 우리말로는 운명의 아이러니 혹은 즐거운 목욕 되세요라는 영화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신년에 벌어지는 남녀 주인공의 해프닝을 아주 재미있게 다룬 소련판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신년이면 방송국을 옮겨다니면서 3-4번씩 방송됩니다. 완전히 신년 국민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50분이 조금 넘으면 TV를 통해 국민의 수반이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전통은 1970년 브레즈네프가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소련 해체 등으로 중간중간 사정상 못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 시절에는 레이건이 소련 국민에게, 고르바초프가 미국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인사가 끝나면 붉은 광장의 시계탑에서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12번째 종소리가 끝나면 모두가 샴페인을 들고 외칩니다. 스노브인고드. 올 한 해 모든 분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